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 TV까지 총동원해서 뜨지도 않은 비행기 500대가 출격을 했다고 하고 2일날 발사된 것이 23발로 알려졌는데 마치도 100여 발 남아되는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고 전략 순항 미사일, 전술 탄도 미사일까지 우리 앞바다에 발사했다는 거 지금 이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문을 아나운서가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읽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 총참모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공해상이지만 울산에서 80km 떨어진 그 지역 우리 용해에 3발의 미사일을 쐈고 정확히 목표에 도달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지금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전술 탄도 미사일도 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해상으로 이 동해상 쪽으로 3발을 쐈는데 그중에 한 발이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고장이 나서 여기 떨어진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왜? 3발을 동시에 발사했는데 한 발만 이 속초 앞바다에 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공해상으로 날아가던 탄도미사일 방향 궤적을 추적하게 되면 탄착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울릉도 앞바다 공해상 쪽으로 날아가던 미사일이 채 가지도 못하고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는 거 우리 합동참모부가 발표를 했죠. 그런데도 북한은 3발을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정확히 목표 지점까지 발사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ICBM 추락한 거는 아예 빼버렸죠. 그리고 사진도 다 짜집기한 사진을 이렇게 조선중앙TV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북한이 해외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만 해도 이 동북삼석에 약 2만여 명이 나와 있고 또 옛 유럽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과 러시아에 약 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나와 있고 골목공들만 해도 2만에서 3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북한 노동자들과 기술자들, 무역 일꾼들이 동남아를 비롯한 러시아,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략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한국 방송 또 그 현지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훈련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최신의 무기들이 군사력이 총동원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렇게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뻥튀기 해서라도 우리 군이 포착한 이 탄도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 합해서 23발에 불과하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약 총 합해서 30여 발에 달하는데 북한은 100여 발을 쐈다고 이렇게 뻥을 치고 비행기도 500대가 떴다고 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장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승리에 대한 신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김정은은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전면전은 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은 반드시 국지전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군은 단독으로 또 지금 태국 훈련에 또다시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렇게 한번 훈련할 때마다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240대의 비행기가 떠서 최신의 비행기들이 떠서 공중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이 비행기가 훈련하다 언제 다 실전 무장을 하고 훈련을 참여하기 때문에 언제 북한으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에 대응해서 비행기가 떠야 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150대의 비행기가 떠서 군사분계선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도 비행기를 떠서 같이 하늘에 또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 이륙을 해서 뜬다면 영공을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떠야 되는데 우리가 공중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렇게 비행기가 출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 180대의 비행기가 뜨고 그 전에 약 150대의 비행기가 떴다면 정말 북한은 그만큼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럼 어떤 고통이 뒤따를까? 비행기 들어가는 모든 이 물자라든가 또 휘발유, 항공유라든가 그리고 그 동원되는 공군 병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후방 계통의 병력들도 엄청나게 동원이 됩니다. 250대, 약 150대에서 180대의 비행기가 뜨자면 북한에 있는 전 비행장, 북한 내에 있는 모든 군사 비행장들에서는 군용 비행장이죠. 이 군용 비행장에서는 모든 비행기들이 다 떠야만이 150대를 채울 수 있고 180대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해 지역에는 온천, 중산 비행장이 있고 동해 지역에는 함주 비행장, 청진 비행장을 비롯한 함흥 비행장
여러 개가 있죠. 내륙에는 순천 비행장, 개천 비행장이 있습니다. 더 깊숙이는 삼전 비행장. 여기에 미국 29기가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 그나마 최신의 무기 전투기라는 것은 미국 29기 40대가 전부이죠. 그리고 수호이 25가 약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180대의 전투기가 뜨자고 해도 북한에 있는 전 지역의 군용 비행자들이 총 가동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투하될 뿐만 아니라 물자가 투하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은 맞불 대응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자량이 엄청나게 소비되는 거죠. 항공유만 해도 엄청나게 소비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받은 항공유와 이 군수물자,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150대, 180대라도 뜨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북한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후방 지원 사업으로 인민들에게서 쌀을 거둬들이고 쌀이 없으면 강냉이를 거둬들이고 강냉이도 없으면 이 돈이라도 거둬들여 가지고 매번 훈련할 때마다 인민군 후방 지원 사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북한 병사들뿐만 아니라 또 후방 일꾼들뿐만 아니라 이 북한 인민들도 고통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늘의 북한이죠. 그래서 우리의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한미 훈련을 당장 중지하라고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비난을 하는 것도 북미 회담이나 남북 회담 때에도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뒷면에는 이런 북한의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